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선 이현경 기자 리포트에 이어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이광호 정책위원장과 과학계 주요 국감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카이스트 그리고 과기부 산하 출연연까지 연구개발 관련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53개 기관을 국감을 하는데 이걸 하루에 한다? 참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질문하신 취지가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53개 기관이. 예, 이렇다 보니까 질의를 아무런 질의도 받지 못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있는데 너무 많은 기관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질의도 분석도 토론도 안 돼서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물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과학계 현안이 많아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계 현안 그중에서도 국가 R&D 예산 복원 이게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지금 R&D 예산 관련해서 과학계와 정부가 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구개발 카르텔이라는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3조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올해 그랬죠. 그렇습니다. 줄어든 예산에서 13.2%를 대폭 증가해서 R&D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정부는 자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따져 보면 사실은 본래 국가가 예정했던 연구개발비보다는 현재 증가된 예산도 적은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는 이 증가된 예산을 선도형 R&D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삭감된 연구개발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나 과제, 심지어는 중단된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나 사업에 대한 회복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분야에 대해서만 증가된 R&D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노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증가된 예산을 이 삭감된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과제나 사업에 이렇게 회복하는 방안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그 요구도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은 뭐 중소기업이나 탄소 중립, 지방 관련, 뭐 기초 R&D 예산 특히 이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대덕특구만 좀 시야를 좁혀서 보면 그럼 정부가 R&D 예산을 늘려도 대덕특구에는 쉽게 말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2025년 예산을 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 연구 사업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연구 예산이 늘다 보니까 출연연이 경쟁을 통해서 과제를 수주해 온다면 예산 상황은 좀 나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과제 수주가 좀 불가능하거나 경쟁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예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올해 대덕특구 주변에서 이제 연구과제가 중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정부가 일부 방안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학생연구원이나 그 비정규직 연구원들 같은 경우 연구개발 삭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 그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4대 과기원을 떠난 교수가 무려 160명. 맞습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과학기술 교원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지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심각하네요. 뭐 근본적인 한국 사회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의 문화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장은 네. 우리 카이스트나 네. 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지방에 있는 우리 4대 과기원 교원들의 처우를 좀 현격하게 개선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우수한 인력들을 가르치고 네. 또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줘. 즉 처우 개선과 이분들의 사회적 위상과 지위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해주어야 네. 이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이 과학기술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출연연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대학으로 옮기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게 출연연의 네. 연구원의 신분보다는 네. 대학교에서의 신분이 한국 사회에서 좀 다르게 취급받듯이 네. 우리 4대 과교원의 교원들, 교수님들도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적 처우뿐만 아니라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카이스트와 4대 과기원에 이어서 25개 출연연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네네네. 이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변화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율성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지정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기원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의 핵심은 예산과 인력입니다. 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지정은 해제됐지만 네.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있어서 네. 이것을 법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네.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형식에 얽매인 측면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